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강의 재료부터 한번 바로 띄워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수없이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랑 같이 오늘 오랜만에 여행 영어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고 계시죠. 저 역시도 가족들이랑 그 매달 적금을 들어가지고 올해 지금 봄에 사실 지금쯤 여행을 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녀석 때문에 도저히 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우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행 계획 세우셨던 분들 꽤나 많으실 텐데 못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만 못 가는 건가? 언제까지 못 가는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좀 여행 가는 기분 좀 느껴보려고 여행 영어 오랜만에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사태 때문에 여행 못 가실 때 이 여행 영어 공부 좀 해놓으셔야 나중에 가시면 더 즐겁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좀 공부하는 측면이 있고요. 오늘 컨셉은 이래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방 싸서 여행지 가서 호텔 가고 식당 가고 관광지 가셔서까지 어려운 영어 쓰실 필요 없고 단어 위주로, 그리고 제가 문장 딱 3개만 알려드릴 거예요. 단어들이랑 문장 3개만 아시면 충분히 혼자서도 여행 가실 수 있고요. 패키지 여행 가셔도 조금 더 활동폭 넓힐 수 있는 영어들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여행 가신다는 느낌으로 출발 한번 해보시죠. 다음 장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여행 가실 때 가장 먼저 챙기셔야 되는 게 뭐죠? 여권이에요. 여권 영어로 passport예요. 이 passport 하면 여러분이 여행 가시면서 최소한 5번 이상 듣습니다. 출입국 심사할 때도 듣고요. 비행기표 낼 때도 듣고요. 호텔에서도 한번 듣고요. 또 올 때 비행기표 또 듣고요. 입국 심사하고 출국 심사할 때 수도 없이 많이 드릴 말이 바로 이 passport예요. 자, 이 port 하면 원래 항구거든요. pass, 우리 하이패스 자동차 지나가듯이 항구를 통과할 수 있게 신분증을 만든 거예요. passport.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넘어가 볼까요? 여권이요. passport. passport. 자, 여러분 이 passport 가지고 어디로 가셔야죠? 공항, airport. airport. port 역시나 마찬가지로 항구예요.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 간에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비행기 타고 하늘로 날아가니까 airport가 되는 겁니다. 자, 저랑 같이 passport 가방에 넣고 리무진 타고 지금 airport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airport 내리시면 요새는 인천공항에서 터미널 2개로 바뀌었죠? 1터미널 있고 2터미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시기 전에 여러분이 타시는 항공사가 1터미널에서 쓰는지 2터미널에서 쓰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요. 보통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1터미널에는 보통 항공사들이 쓰고요. 2터미널은 조금 비싼 친구들이 쓰는 느낌이 들어요. 네, 국적기들이 많이 쓰는 느낌이 들고요. 잘 확인하셔서 가신 다음에 처음에 도착하시면 여러분 뭐 하셔야죠? 공항 구경 한번 하셔야죠. 공항 쫙 구경 한번 하시고 나서 자, 우리는 check-in 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check-in counter 찾아야 돼요. 자, check-in 뭐냐면 저 여기 왔어요. 표 주세요 하는 게 공항에서의 check-in. 호텔 가셔도 역시나 저 여기 왔어요. 방키 주세요 하는 것도 check-in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기 가스불 끄고 왔는지 체크해봐 그거잖아요. check-in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체크하는 걸 check-in이라고 하고요. 여러분 check-in 카운터를 찾으셔야 되는데 이 check-in 카운터 여러분들이 예약하신 항공사마다 다 위치가 달라요. 저기 아시아나항공 저쪽에 있는데 티웨이 항공은 저쪽 끝에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터미널 1, 2 헷갈리지 않으시게 airline, 여러분들이 타고 가신 항공사를 보통 airline이라고 해요. 어떤 airline 이용하시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공항에 딱 가시면요 그 표지판에 쓰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타시는 게 예를 들면 아시아나 항공이다. 아시아나 항공이면 아시아나 항공은 카운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간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거 딱 보시고 그리로 열심히 짐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가시면서 카트에 좀 짐 실어서 쭉쭉 가시면 되겠어요. 자, 거의 도착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한국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일 없겠죠. 근데 여러분 귀국하는 공항에서, 외국 공항에는 한국인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직원이 아시아나 항공 옷 입고 외국 공항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한테 처음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May I see your passport? 내지는 Can I see your passport? 등등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may I see your can I see your 이런 거 배울 필요 없습니다. 역시나 passport 이 단어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당연히 카운터 가면 여러분 예전에는 passport 여권이랑 여러분이 예약하신 내역 같이 줬었는데요. 요새는 그냥 passport 여권만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조회해서 여러분 항공표 딱 줍니다. 그래서 may I see your passport 내지는요 passport please라고 이야기해요. passport please 하면 부탁드려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선요 이 친구들이 여러분의 destination을 확인합니다. destination 목적지. 자 여러분 어디 가고 싶으세요? 네. 여기서 우리 destination을 정하겠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갈까요? 아니면 저도 가본 지 꽤나 오래됐는데 전 태국 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우리 방콕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destination을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우리한테 방콕까지 가는 거 맞냐고 물어볼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Yes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destination 확인하고 나서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어쩌고 저쩌고 baggage라는 말 할 거예요. baggage 네 번째 줄에 있는 거예요. 초록 색깔 baggage. baggage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신 캐리어 아니면 좀 큰 짐 같은 거 수화물 붙일 수화물들을 baggage라고 해요. baggage 올려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무거운 건지 안 무거운 건지 확인을 하죠. 이것도요 항공사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아주 싼 항공사 저가 항공에 가장 저가로 예약을 하셨다면 이 baggage 못 실어요. 실으려면 추가로 돈을 내야 됩니다. 내가 예를 들면 항공권을 10만원 주고 샀는데 짐 실는데 7만원 받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좀 비싼 항공사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이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해외여행 나가는 거 이 배기지 실는 거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작게는 15kg부터 많게는 25kg, 등급에 따라 30kg까지 충분한 수량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올리고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재면서 이 친구들이 여기 라이터라든지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 안 들어갔는지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참고해 주시면 됐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거 배기지 올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여기다가 무게 다 재고 나서 여러분께 어떤 거 물어보시냐면요. 우리가 사전에 체크인해서 인터넷으로 미리 내 자리를 예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일찍 하지 않으면 좋은 자리들이 잘 안 남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멀리 가지 않는 이상 그냥 공항 가서 체크인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윈도우 시트이랑 aisle seat이라는 거 제가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적어놨어요. window seat은 여러분 비행기 타고 슝 가실 때 창가석이 window seat. 자, aisle seat 하면 aisle seat 복도 측을 말합니다. 자, 방콕까지는 아마 6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6시간 정도 걸리니까 저는 화장실 한 번도 안 가고 window seat에 앉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aisle seat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isle seat please 라고 이야기하면요 이 친구들이 있으면 줘요. 왜냐면 통로 쪽이 인기가 보통 더 많아요. 통로 쪽이 먼저 팔리고 그 다음에 창가석이 팔립니다. 자, 통로 측 aisle seat이에요. 우리가 이 aisle 이란 말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 window seat 아시겠죠? aisle seat 한번 따라해 볼까요? aisle seat 자, 좋아요. 기분 좋게 aisle seat으로 우리 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친구들이 티켓을 주지요. 여러분께 티켓을 보여주면서 색연필로 동그라미 쳐주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 친구들이 주는 티켓은 우리 그냥 티켓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요 boarding pass예요. boarding pass. boarding 하면 그 비행기에 타는 것을 의미하고요. 타기 위한 pass. 티켓을 의미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긴 비행기 표를 영어로는 boarding pass 라고 하면서 here you are 내지는 here is your boarding pass 라고 하면서 여러분께 줄 거예요. 동그라미 치면서 flight 가장 아래줄이에요. flight 하면 이제 비행기예요. 비행기 번호 flight 여기 인천부터 방콕까지 가시는 비행기고요. time 비행기 타시는 시간은요 2시예요. 우리가 2시 30분에 비행기가 뜨지만 보통 15분에서 20분 전에 비행기 탑승하라고 탑승 시간 알려주고 탑승 게이트까지 알려줍니다. 자, 좋죠? 여기까지 받았다고 치고요. 자,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다음 장을 가볼게요.
네,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필요하신 상비약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이 상비약이라든지 편의점에서 살 것들을 못 샀다. 그러면 인천공항 가면 다 있어요. 편의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조금 비싸요. 좀 비싼 것 같아요. 약국도 제가 자주 먹는 그런 게 있는데 종종 먹는 거 있어요. 그게 그냥 약국에서 한 3,000원 하는데 공항 약국 가면 한 5,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비싸요. 그래도 뭐 며칠치 못 샀을 땐 사서, 사실 그걸 여러분이 짐을 붙이고 나서 넣는 것보다는요, 짐을 붙이기 전에 사서 가방 안에 다시 다 넣고 짐을 붙이는 게 가장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책 보실 거 있으면 책도 좀 사고 목베개도 좀 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검사 받으러 가야 되죠. 우리가 가지고 가는 수화물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검사 받으러 갈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근데요, 지금 우리는 인천공항을 출발하기 때문에 이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에서 국내선은 안 뜹니다. 인천공항도 세계에서 따지면 정말 열 손가락 안에 들 만큼 크고 물동량도 많은 공항이죠. 근데 해외에 있는 좀 작은 공항으로 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해외에 있는 공항이 우리나라처럼 국내선은 김포공항, 국제선은 인천공항 이렇게 나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 도시가 작기 때문에 공항 하나에서 국내선도 뜨고 국제선도 뜹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잘 가셔야 돼요. 국내선은요, 첫 번째 줄에 있는 domestic, 우리 보통 domestic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domestic 이라고 읽습니다. 이거랑 항상 같이 붙여서 나오는 게요, 그 밑에 초록색깔 international 이란 단어 있어요. international, 국제선 international, 국내선 domestic, 그래서 domestic, international 이라고 하는 거 잘 보시고요. 여러분이 태국 내에서 예를 들면 방콕에서 푸켓에서 다른 데 조그만 도시 치앙마이 이런 데로 가실 때는 domestic 이용하셔야 되고요. 푸켓에서 한국으로 오신다 라고 생각하면 international, international 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international로 가죠. international로 가서 들어갈 때 저기 이제 우리 티켓이랑 여권 한번 보여주면 안내하시는 분이 들어가실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소지품 검사랑 신체 검사 해야죠. 혹시 비행기에 위험한 물건 가지고 타지 않는지. 자, 보통 해외 가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Wait behind the yellow line 이라고 돼 있어요. 이 yellow line 뭐냐면, 우리 지하철 타기 전에도 노란 색깔로 이렇게 쫙 줄쳐져 있죠. 기차에도 쫙 줄쳐져 있죠. 보통 이게 그 맹인분들을 위한 안내 의미도 있고, 또 보통 yellow line 쳐져 있으면 여기서 넘어가지 마세요잖아요. 보통 공항에 노란색 선이 많이 있고요. 순서대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소지품, 동전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것저것 넣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yellow line, wait behind the yellow line 하면 노란 색깔 선 뒤에서 잠깐 기다리세요 라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 차례가 돼서 부릅니다. 부르면 우리는요, 제가 가장 밑에 줄에 써놨는데요, 리퀴드, 랩탑, 폰 이런 것들 다 바구니에 넣어야 돼요. 리퀴드 하면 여러분 그 액체류예요. 보통 비행기에 타려면요, 100ml가 넘는 액체를 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이거 물 몇 밀리죠? 이게 벌써 500ml예요. 500ml니까 100ml면은 정말 작죠. 그래서 여러분 그 배기지에다가 치약 같은 거 안 넣어놓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큰 치약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냥 뒤에 백팩에다 넣고 타시면 그거 그냥 가져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드시고 계시던 물도 다 버려야 되고, 그 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여러분이 100ml가 넘는 어떤 액체류도 가지고 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예전에는 많았는데 여전히 많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쓰레기통이 있어요. 이렇게 뺏긴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면요, 물병 같은 거 엄청 많고요. 이거 화장품, 이거는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실내에서 쓰는 건데, 이게 거의 100ml 정도 되나 보네요. 이런 화장품도 엄청 많고, 고추장 같은 거 있잖아요. 고추장 큰 거, 그거 다 버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 모든 짐은 다 보내시는 배기지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 리퀴즈 거기서 이제 다 검사해서 버리고, 랩탑 보통 우리 이 컴퓨터 얘기하죠. 컴퓨터도 꺼내야 돼요. 컴퓨터 안에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도 꺼내고, 여러분 핸드폰도 꺼내고, 몸에서 금속 탐지 될 만한 건 모두 다 꺼냅니다. 특히나 미국 가면요, 미국뿐만 아니야, 태국도 그랬나요? 신발까지 다 벗게 하는 나라도 굉장히 많아요. 허리띠, 우리나라는 좀 간소히 돼 있는데 허리띠도 금속 있잖아요. 허리띠 풀고 신발까지 다 벗고 맨발로 걸어가서
검사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자, 순서 잘 기다려주시고 검사하시는 분이 오라고 손짓하면 가서 검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장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passport control 이라는 데로 갑니다. passport 여권이고요. control 하면 이제 조정하다, 제어하다, 통제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나갈 때 출국 심사를 하는 곳입니다. 보통 passport control 하면 이제 입국 심사도 passport control에서 하죠. 자, 나갈 때 우리나라 여권 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얼굴 이렇게 보죠. 그리고 도장 꽝 찍어줘서 나갑니다. 나가는 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모든 나라가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맞추고 있어요. 나가는 사람은 오케이, 얼마든지 나가. 이 사람이 불법을 저질러서 출입국 금지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기만 하면 내보내줍니다.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 가시면 되냐면 시간 남으시면 duty free 가시면 돼요. 자, duty 하면 그 의무라는 뜻이에요. 군대 가는 거 역시도 한 사람의 나라의 국민으로서 duty예요. 세금 내는 것도 우리의 duty죠. 세금이 free는 자유로운, 무료이라는 거예요. 세금 없는 곳이 duty free예요. 여러분들이 시내에서 사셨던, 인터넷에서 사셨던 duty free 물품들 여기 안에 들어가서 인도하실 수 있고, 또 duty free 샵들 거기 많잖아요. 화장품도 사시고, 거기서 뭐 술도 사시고, 이것저것 사실 수 있는 코너들이 있죠. duty free에서 여러분 쇼핑 하시다가 전광판을 잘 보셔야 돼요. 전광판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타실 flight, 편명, 목적지가 나오고요. 이 옆에 이렇게 써 있어요. delayed 아니면요 on time 이라고 써 있습니다. delayed 뭐냐면 지연된이에요. 가끔 지연되고요. 특히나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들은 거의 맨날 지연됩니다. 우리나라 비행기는 크게 많이 지연되지 않는데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딜레이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아니면 on time, 제 시간에 출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쇼핑 마치시고 커피 한잔 하실지 아니면 게이트 앞에 가서 기다리실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인천공항 너무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타는 비행기가 인천공항 안에 들어가서도 셔틀 트레인이라는 게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면 셔틀 트레인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도 너무 넓으니까 들어가서 면세점 있는 곳에서 타는 사람들이 있고요. 다른 비행기들은 보통 좀 저가 항공들은요, 내려와서 셔틀 트레인 타고 쭉 하고 또 옮겨갑니다. 옮겨가서 내리면 거기도 면세점이랑 게이트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옮겨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장 보면요, 여러분 이제 boarding이라는 글자 써 있어요. 아까 우리 boarding pass 하면서 boarding 탑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기 우리 그 TV나 게시판 같은 거 보면은 이 시간이랑 비행기 편명 나와 있고 거기 뭐 boarding 내지는 onboarding 이렇게 해서 탄다고 boarding이라고 나오면 여러분 가시면 됩니다. 탑승을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하나 알려드릴 만한 게 where is예요.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문장을 쓸 필요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어디 있나요? 뭐 예를 들면 면세점이 어디 있나요? Where is a duty free shop?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Where is a toilet? Where is a restroom? 과 같이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여행 가셔서도 계속 쓰실 표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디 있나요? Where is 하고 빵빵빵 여러분이 찾고 싶으신 거 넣으시면 되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Where is 어쩌고 저쩌고 Where is 어쩌고 저쩌고 하시면 돼요. Where is. 네, 아시겠죠? 자, 이제요, 우리 셔틀 트레인 타고 왔습니다. 자, 방콕행 저기 티웨이 항공이 곧 보딩을 한대요. 저희 보딩 하실 때 좀 제가 제 팁을 좀 알려드리면 이래요. 저는요, 그 비행기를 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게 약간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한 번 정도는 달라고 할 수 있는데 막 두 번, 세 번 달라고 하기 승무원한테 좀 미안해서 여러분들이 몸 검색하는 데서 물을 못 가지고 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검색대 끝나고 나서 들어가서 그 듀티 프리 샵에서 가장 먼저 찾는 게 사실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한 병 사서 보딩하기 전에 물을 한 병 사서 가방에 넣고 그렇게 해서 탑니다.
탈 때도 저는 가장 좀 늦게 타는 편이에요. 왜냐면 일찍 타려고 하면 줄 되게 오래 서 있고 들어가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딩할 때 거의 그냥 계속 앉아서 뭐 다른 거 휴대폰을 한다든지 다른 걸 하다가 사람들 거의 끝나가면 마지막에 찹니다. 마지막에 타면 좀 편해요. 물론 이제 위에 짐 넣을 때가 좀 없긴 한데 뭐 어떻게든 승무원들이 자리를 만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타고 나면 여러분 비행기 타시기 전에도 티켓 해요. 티켓 삑 찍고 찢어서 여러분께 조그만 티켓 주고요. 이 조그만 티켓을 들고 비행기로 가면 또 거기서 승무원이 기다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티켓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May I see your ticket? 이렇게 영어로 할 수도 있어요. 외국 항공이라면요. 그래서 티켓 보여주면은 티켓 보여드리는 이유가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 보면요. 보통 큰 비행기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이렇게 길이 나 있죠. 여기 세 개 자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지 이쪽으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했나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티켓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sit 확인을 그 사람들이 해줘요. sit 뭐냐면 좌석이에요. 여러분 앉는 자리 sit. 그래서 여러분 시트가 뭐 34 A, B, C예요. 그럼 34 A, B, C로 가서 위에다 짐 올리시고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여행 영어를 예전에 한창 하다가 진짜 영어 공부한다고 여행 영어를 잘 안 했어요. 사실 여행 영어 지금도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 영어를 해도 아마 아무도 안 봐주실 것 같아요. 이 강의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오실지 잘 모르겠고 근데 계획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친절한 대학 기초영어에다가 여행 영어를 올리려고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올렸고 거기다가 아주 기초적인 사항 지금 좀 빠르죠. 천천히 풀어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 단어 우리 동사랑 형용사 외운 거 있잖아요. 그 이후에 명사 배울 거예요. 명사 배울 거 제가 책 쓴다고 지금 강의 자료 다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여행 영어와 관련된 단어들도 좀 들어가 있어서 조만간 여행 영어로 좀 찾아뵐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앉으셨습니다. 앉으면 벨트하고 비행기 출발합니다. 슈 떠요. 자, 비행기 그냥 뜨면 설레죠. 밖에 창문 탁 보면서 서울, 인천 안녕. 좋아요. 근데 여기 문제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우리나라 비행기면 뭐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근데 외국행 비행기면요. 여러분 화장실 이용하실 때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자, 우선 화장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리가 화장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표현 뭐 있어요? 보통 많이들 알고 계신 게 toilet 아니면 restroom, bathroom가 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제 땅에서도 많이 씁니다. 뭐 저는 restroom을 가장 선호해요. 이게 뭐 restroom, bathroom, toilet 이게 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보통 restroom 쓰면 대부분 다 말 통하거든요. 근데 비행기에서 이상하게 화장실을 lavatory라고 해요. lavatory라고 해요. 제 밑에다 써놨어요. lavatory라고 하고요. 여러분 아까랑 똑같아요. Where is a lavatory?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lavatory. 화장실 어디 있어요? lavatory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뒷장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lavatory인 걸 몰라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저기 어딘가에 보면 화장실처럼 생긴 불빛들이 켜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자, 이 두 단어입니다. 이게 가장 위에 있는 occupied와 같은 단어는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고 우리가 쓸 일도 거의 없어요. 근데 비행기 화장실에서만 쓰여요. 자, 뭐냐면요. occupied는 이게 사용 중이라는 뜻이에요. 점거 중. 보통 occupy 하면 뭐 우리 식민 지배 같은 거 할 때 뭐 내가 얘네를 점령했다 라고 할 때 occup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누군가 점거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을 때 occupied라고 하고 보통 빨간 색깔 불이 팍 켜집니다. 그럼 여러분 기다리셔야 되고요. 두 번째 밑에 있는 초록 색깔로 된 vacant 하면 비어 있다는 거예요. 방이 비어 있어요. vacant. 호텔 룸이 비어 있어요. vacant. 화장실이 비어 있어요. vacant. 그러니까 occupied보다 쓸 일이 많긴 하지만 아직 초보 레벨에서 쓸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occupied 내지는 빨간색으로 써 있으면 여러분 lavatory 누군가 사용 중이다. vacant 비어 있다 초록 색깔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실 거 뭐냐면 그 화장실 문이요.
좀 특이해요. 저도 수없이 되게 많은 항공사를 진짜 타본 것 같아요. 근데 항공사마다 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늘 좀 당황스러운데 대부분 제일 많은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열리는 문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문을 여실 때는요, 뭐 옆으로 당기고 밀고 이렇게 안 열립니다.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를 세게 팍 미셔야 돼요. 가운데를 세게 팍 미시면 열리고, 문을 닫으실 땐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문을 이렇게 보통 옆으로 잠게 돼 있죠. 옆으로 잠근 다음에 여실 때도요, 여실 땐 못 밀잖아요. 반대로 문 여는 거 손잡이 탁 여신 다음에 팍 당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문 잘 못 여셔가지고 곤란 겪으신 분들 제 생각에 꽤 있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단어 보면요, flush라는 거 있어요. 이거 뭐냐면 보통 이거는 다 파란색 글씨로 써 있습니다. flush, 물 내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우리 땅에 있는 거 요거 있잖아요. 요거 옆에 있는 거 없습니다. 요거 있는 것도 본 거 봤나? 네, 대부분 다 벽에 네모난 거 돼 있고 flush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일 보시고 나서 flush 눌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보통 비행기 타시면 여러분 seatbelt 하면 좌석 벨트죠. 안전벨트인데 이거 계속 차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 이게 뭐 도움이 되나? 한 번도 도움된 적 지금까지 없거든요. 근데 비행기가 떨어지면 seatbelt 타면 괜찮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규정이 seatbelt는 앉아있을 때 차는 게 좋다고 권고가 되어져 있고, 그 비행기에서 보면은요, 초록 색깔 불이 띵 하는 소리가 나요. 여러분 언제 그거 들으실 수 있냐면, 비행기 이륙하시고 나서 좀 안전궤도에 오르면 띵 하고 초록 색깔 불이 탁 켜져요. 그때는 여러분 시트벨트 풀으시고 화장실을 가시던 여러분 볼일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갑자기 turbulence라고요. 이거 난기를 만나면 불 다시 딱 꺼지면서 seatbelt 어쩌고저쩌고 영어로 나와요. 그러면 seatbelt 차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뭐 화장실 가시는 거 빼고는요, 사실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뭐 주의하실 건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외국 항공사를 타셨을 때 여러분 식사하시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식사하실 때는요, 비행기 올라가면 비행기에서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고도도 다르죠. 그러니까 대기압, 압력이 좀 다른 거죠. 압력도 좀 다르고 온도도 다르고 습도도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기내식은 고기를 가지고 준비가 됩니다. 자, beef, 소고기, pork, 돼지고기, chicken 뭐예요? 닭고기, fish, 물고기 등 가지고 준비를 하고요. 그 밑에 보면 rice 내지는 noodles라고 있어요. 자, 여러분 beef rice 내지는 뭐 chicken noodles 보통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기 이야기하고 밥인지 면인지, noodles 하면 면이거든요. 면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 고르시면 돼요. 나는 pork, 난 돼지고기, rice 먹을래 하면 pork rice please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 사람이 뭐 마실 거 어쩌고저쩌고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 드시고 싶으면 water please, 주스 드시고 싶으면 뭐 apple juice please, beer please, 맥주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뭐 a bottle of water, 뭐 a glass of wine 이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wine이면 wine, 어차피 잔으로밖에 안 줄 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행기에서 이거 마지막인데, 이거 뭐 우리 회화할 때 정말 많이 했던 표현이에요. Can I get a blanket? Can I get a blanket? 여러분들이 뭔가를 원하실 때요, 아까 where is 어디냐고 묻는 거, 그 두 번째는요, Can I get 이라는 표현이에요. Can I get 제가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고요. A blanket 하면 담요 한 장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담요 한 장 얻을 수 있을까요?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Can I get a blanket? Can I get a blanket? 좋아요. 블랑켓 담요고요. 저는 이제 요런 귀마개 있잖아요. 귀마개 끼면 그 비행기 소음 잘 안 들리고 잘 잠이 와서 보통 귀마개를 가지고 가는데, 못 가져갔을 때는 보통 earplug라고 하거든요. earplug 있는지 물어보고 있으면 받아서 낍니다. 그리고 안대도 있어요. 안대도 있는데 이렇게, 이거 보통 뭐 아이 쉐이드, 뭐 아이 마스크 뭐 등등 표현 많은데, 그냥 이렇게 아이 마스크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준비된 항공사가 꽤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Can I get 쓰시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그래서요, 다음 장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까지 우리 뭐 배웠습니까? 세 문장.
어쩌고 저쩌고 please, water please. 내지는요, where is 어쩌고, can I get 어쩌고 저쩌고 이거 배웠는데요. 여러분, 진짜 제 생각에 이거 세 개만 아시면 여행 가서 큰 문제 없으실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도 아직까지 한 번도 혼자 여행 가보신 적이 없습니다. 늘 패키지로 다니세요. 저도 사실 어머니 아버지 그냥 두 분만 여행 보내드리는 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한번 해보면 별거 없거든요. 특히나 한국 사람들 많이 가는 동남아 국가 같은 경우는요, 한국말도 꽤 통하고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비행기에서 여러분 내리실 때 되면요, 저랑 같이 한숨 잤다고 생각하시죠. 잤습니다. 맥주 한 잔 탁 먹고, 학생들도 요새 좀 본다고 하던데, 뭐 어쨌든 맥주 한 잔 먹고 잤습니다.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여기 위에 뭐가 꽂혀 있어요. 보니까 entry card라고 쓰여 있어요. entry card 하면 entry 들어가는 거예요. 입국 신고서가 되겠죠. 보통 입국 신고서랑 세관 신고서 두 장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작성 안 하는 나라도 있고 두 개가 하나로 결합되어 있는 미국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entry card 쓸 때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거 제가 몇 개만 좀 알려드릴게요. 이 entry card 쓰는 건 역시도 제가 나중에 할 명사 배우는 코너에 자세하게 좀 다루고 있고요. 엔트리 카드 쓰는 거, 입국 신고서 쓰는 방법 실제로 제가 강의 한번 했던 적도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좀 아시면 좋을 만한 게 first name이랑 last name이에요. first name, first 첫 번째죠. 첫 번째 오는 이름. last name 뒤에 오는 이름이에요. 마지막에 오는 이름. first name은요, 우리는 홍길동의 first name 하면 홍이죠. 근데 영어는요, 길동홍이라고 바뀌죠. 그래서 first name 하면 이름이에요. 길동, last name 나중에 오는 이름, 성이에요. 그래서 first name 이름, last name 성이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 gender라고 쓰는 란이 있어요. 젠더 하면 우리 뭐 요새 이런 말 쓰죠. 젠더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gender 하면 성이에요. 그러니까 남성, 여성 할 때 그걸 나누는 그 성. 그래서 M 아니면 F라고 쓰여 있어요. M, male 이고요. F는요, female 해서 남성, 여성이라고 쓰여 있어서 M, 남자분은 M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M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성분들은요, female 해서 F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요, occupation이라고 있어요. 아까 occupied랑 똑같은 데서 파생된 건데요. 여러분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점거하고 계신 일, occupation.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원래 우리가 직업을 job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공식 문서 같은 서류상에는 직업을 occupation이라고 써요. 그래서 이 occupation, 직업, 주부다 housewife, 회사원이다 office worker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학생이다 student, 아무거나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장이요. 자, 드디어 다 썼고 착륙을 합니다. 비행기 중 팡팡팡팡팡 짐 찾아서 내리죠. 내리고 나면요. 아까 말씀을 안 드렸네요. 저는 그리고 비행기에서 좀 선호하는 좌석이 앞쪽 좌석이에요. 우리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 클래스 보면 앞에 있잖아요. 그분들 앞에 모아놓은 이유가 앞이 좀 흔들려도 좀 덜 흔들리고 내릴 때 빨리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비행기 한 300명 타고 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동시에 이 immigration이라는 데를 가요. immigration 하면 이제 보통 뭐 이민국, 이민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입국 심사를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immigration으로 가면 줄 엄청 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쪽에 타시는 게 가장 좋죠. immigration이라고 써 있는 곳으로 우리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immigration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나뉘어요. 한국도 그렇죠? 한국 여권 소지자, 외국인 여권 소지자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foreign passport 내지는 visit, 방문이라는 뜻에서 파생된 visitors, V-I-S-T-O-R-S 이런 데 있는 데를 가야 돼요. 이거 모르겠다? 그럼 잊으세요. foreign, 외국의 passport, 여권이 이거 모르겠다. 치우시고 여러분께서 보실 거는 나보다 앞에 내린 사람 따라가면 됩니다. 잘 갈 것 같은 약간 좀 젊은 사람 있죠? 저 친구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딱 보시기에도 현지인들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입국 심사를 받아요. 입국 심사가 진짜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왜냐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듣기도 힘들고 내가 영어도 못하는데 나한테 영어를 물어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방콕에 왔죠? 방콕에 오면요, 말 안 시켜요.
그 친구들도 영어 잘 못하고요. 우리가 영어 못하는 거 그 친구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권 보고 얼굴 보고 들여보내 줍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미국에 갔어요. 뭐 하다못해 미국 영인 괌이나 사이판에 갔어요. 그럼 영어를 조금 해야 됩니다. 아니면 유럽에 갔어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난민들 문제가 심하잖아요. 미국도 불법 체류자 문제 심하죠. 미국, 호주, 유럽 이런 선진국 좀 먹고 살만한 나라들 가면 보통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면요. 첫 번째, What is the purpose of your visit? 이라고 물어봐요. 뭔 말일까요? 못 알아들으셔도 돼요. 이 purpose라고 하는 세 번째 있는 단어만 알아들으시면 돼요. 무조건 거의 처음에 하는 질문이 purpose, 목적이에요. 너 여기 왜 왔어? 대답이요. travel, trip, 내지는 vacation 이렇게 해주시면 travel, 여행, vacation, 방학, holidays, 휴일 뭐 이런 거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뭐 I'm here to travel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실 필요까지도 없고요. 그냥 travel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이요. 자,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입국심사와 관련된 영상도 올려드렸습니다. 입국심사 친절한 대학 치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고요. 뭐 how long 어쩌고 저쩌고 물어볼 거예요. 뭐 how long are you gonna stay? 뭐 how long will you stay here? 뭐 이런 거 등등 물어볼 거예요. 이거 물어봐봐야 how long 얼마나 길게 너 얼마나 있다 갈 거야 정도고요. 대답은요. 3일, 3 days, 5일, 5 days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물론 앞에 for 5 days 하면 문법적으로 맞지만요. 그냥 5 days, 3 days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탁 들여보내줬어요. 이제 들여보내주니까 땡큐 하고 빠이빠이 하고 오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신나게 뛰어나가서 택시 타러 가면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짐을 찾으셔야 됩니다. 짐을 찾으셔야 되고요. 짐 찾는 곳은 baggage claim이라고 해요. claim 하면 우리 보통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실어놓은 baggage, 짐을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baggage claim이고요. 이 baggage claim 역시도 내리시면 보통 모니터에 어디 가세요. 이제 이건 목적지 없죠. 어디서부터 왔는지가 써있겠죠. 뭐 예를 들어 티웨이 항공을 타고 저기 어디야? 인천으로부터 오는 항공편이 여기 딱 써있고 몇 번 벨트로 가세요 써있습니다. 그 벨트 앞에 가서 우리가 기다리다 보면 우리 짐이 나오고요. 짐 찾아서 가시면 됩니다. 예,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제가 이제 짐 한번 바뀌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간단히 해드리면 이건 제주도 갔다 왔어요. 저랑 캐리어가 똑같은 사람께 있더라고요. 좀 몰랐어요. 당연히 내 캐리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끌고 오늘 짐 좀 일찍 나왔다 룰루랄라 해서 공항 거의 다 빠져나왔는데 전화가 옵니다. 예, 여보세요? 그랬더니 혹시 어떤 비행기 탑승하신 손님 맞으시냐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짐이 바뀌셨대요. 그래요? 저희가 제 건데요 봤더니 이름표에 짐, 그러니까 캐리어 모양은 똑같은데 이름표를 보니까 제 이름이 아닌 거예요. 네. 한참 걸어갔는데 다시 한참 걸어서 와서 짐 바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시간 되시면 내가 이름 써놓은 거 이름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커스텀이라는 데 지나갑니다. 커스텀 하면 세관이에요. 세관 지나가시면서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 가면요. Nothing to declare 라고 있어요. Nothing to declare 뭐냐면 nothing 없습니다. To declare declare 신고하다 선언하다 할 거예요. 신고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Nothing to declare 라고 써있는 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세관 신고서 내시고요. 아마 세관 신고하실 만한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이제 진짜 룰루라 나가시면 되고요. 나가시면서 그 따뜻한 남쪽 그 습한 느낌 팍 받았습니다. 드디어 놀러 왔구나. 햇빛도 쨍하고 선글라스 꺼내 쓰시고 자 이제 호텔로 이동할 거예요. 호텔로 혼자 가셔서 이동하실 때는 뭐 여러 방법이 있죠. 뭐 방콕 같은 경우는요 셔틀 그러니까 트레인이 있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가는 트레인도 있고요. 버스도 있습니다. 보통 버스보다는 트레인 많이 이용하죠. 버스 어디서 내려야 될지 안내방송이 영어로 안 나오니까. 내지는요 택시 타는 경우 있고요. 우버라는 거 있어요. 우버는 이제 좀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우버만 있고 동남아 가면 그랩이라는 거 있습니다. 미리 다운받아 가셔도 돼요. 그랩 택시 기사 부르는 거예요. 특히나 베트남 같은 데 가시면 베트남 택시 색깔이 막 5개, 6개 넘거든요. 사기치는 택시도 있고 베트남에서 타셔야 되는 택시 색깔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불편하시면 이 그랩으로 부르는 게 굉장히 안전하고요. 택시 타시면
어디가 달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가시는 호텔, 뭐 힐튼 호텔 please, 뭐 The Four Seasons Hotel please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잘 못 알아들으면 역시나 여러분 미리 사진 잘 찍어 놓으셔야죠. 여러분 가시는 거 그 주소 캡처 같은 거 해놓고 그 친구한테 보여줍니다. 아니면 가서 구글 맵 같은 거 보여주면 그 사람 딱 보면 대부분 알아요. 호텔 please 가달라고 하시고요. 이야기하실 때 미터기 켜고 가달라고 해주세요. by meter, 미터, by meter, by가 수단이거든요. by meter 하면 알아요. 택시 탈 때 뭐 호텔 어디 가냐고 막 물어봐요. 어디 호텔이라고 얘기하면 얼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택시 타지 말고 미터기로 가는 택시를 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기 전에 환전 안 해오신 분들은요, 머니 익스체인지라고 있어요. 머니, 돈을 엑스체인지 바꾸는 곳이에요. 저는 보통 그 신한은행 앱에 보면요, 돈 바꾸는 그거 있어요. 그럼 환전 우대도 많이 해주거든요. 미리 모바일로 바꾸시면 인천공항에서 ATM기에서도 수령하실 수 있고 인천공항에 있는 창구에서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바꾸려면 보통 한 15만원 정도 바꿔야 돼요. 근데 뭐 요새는 호텔 가고 밖에서 식사하고 카드도 많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방콕에 가는데 우리가 저기 태국 돈을 뭐 15만원, 20만원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달러를 좀 바꿔놓고 달러를 가서 현지에서 뭐 5만원씩 정도 바꾸는 편이긴 한데, 그럼 공항 도착하시면 5만원 정도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예약했던 좋은 호텔에 호텔 가서 체크인 하시면 됩니다. 호텔 체크인 역시도요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공항에서 우리 패스포트 보여줬던 것처럼요, 패스포트 보여줍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이 숙박을 어떤 사람이 어떤 호텔에서 숙박을 했는지 기록을 남겨야 되나 보더라고요. 제가 가본 호텔에 어떤 한 곳도 안 빼고 다 패스포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텔 체크인 할 때 패스포트 달라고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라는 대로 하면 방 줘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당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deposit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줄에 있는 deposit 뭐냐면 여러분들이 호텔 가면 냉장고 있어요. 거기 안에 뭐 마시면 안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미니바라고 해서 뭐 술도 있고 또 간식도 있는 거 있어요. 마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호텔 이용하시다 보면 뭐 수영장 이용하다가 목이 말라서 음료수를 한잔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돈을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오셔도 돼요. 그냥 여러분 방 번호 불러주시면 그냥 그 사람들이 음료수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가실 때 체크아웃 하실 때 정산하시면 돼요. 그런데 체크아웃 안 하고 튀는 사람들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호텔에서 디파짓이라는 걸 받아놓습니다. 보통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 받아놓는데, 디파짓으로 먼저 여러분 카드로 결제를 해놓고, 아니면 여러분이 뭐 현금으로 10만원을 내놓고 나서 체크아웃 할 때 돌려줍니다. 디파짓이라서 뭐 디파짓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크레딧 카드 아니면 뭐 캐시 어떤 걸로 할래 물어봐요. 그냥 크레딧 카드 하셔도 괜찮습니다. 큰 호텔에서든 크레딧 카드 얼마든지 쓰셔도 되고요. 이 사람들이 안내해주면서 breakfast 하면 아침이거든요. 아침 식사 안내해줄 거예요. 여러분이 돈 내고 끄는 그 패키지에 아침 식사와 호텔에서 숙박하는 게 같이 들어있다면 아침 식사 안내해줄 거고요. 여러분 호텔에서 계시면서 수영장 가실 일 있으실 텐데, 수영장은 영어로 스위밍 풀입니다. 네, 스위밍풀. 그래서 where is swimming pool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수영장 어디 있나요? 다음 장 가볼까요? 그리고 이 팁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조금 고가의 호텔에 가면 그 앞에 벨보이 분들이 있어요. 그 벨보이가 우리 짐을 방으로 가져다 줘요. 네, 방으로 가져다 주면 팁을 주는 게 좋아요. 보통은 1달러면 정말 넉넉합니다. 그래서 1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1,200원 정도 되니까요. 현지 화폐 있으시면 500원에서 1,000원 사이 정도 팁 주면 굉장히 좋아하니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통상 우리가 여행 가기 전에 여행지로 가기 전에 네, 우리 나갔다 오면 방 청소해 주잖아요. 그러면 눈에 가장 잘 띄는 탁자나 아니면 TV 옆에 다이 같은 데다가 1불, 그러니까 1달러 1,000원에서 1,200원 2불 정도 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저는 1달러 정도 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여행 갈 때 1달러짜리들을 좀 바꿔가고 그걸 매일매일 한 장씩 올려놓습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수거해 가시고요. 그 정도만 하셔도 팁
과학적인 부분에선 우리나라 사람들이 크게 뭐 물이 일어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방에 들어갔는데 자, 딱 물이 있어요. 물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호텔은 공짜고요, 어떤 호텔은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쓰여 있는데요. 쓰여서 목에 걸고 있어요. 목에 걸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안내문 같은 거 있어요. 그럼 거기 보면요, 이 물이 free 목이 메이네요. free인지 아닌지가 쓰여 있습니다. if free라면 여러분 그냥 하루에 2병씩 제공되는 거 드시면 될 것 같고요. complimentary라고 쓰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뭐 미국이나 캐나다, 유럽에도 가끔 complimentary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고 좀 영어 어렵잖아요. 이건 역시도 그냥 무료라는 거예요. free 내진 complimentary 써 있으면 드시면 되고요. 아니면 하나에 보통 2,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해요, 물. 그래서 물어보시거나 이거 글씨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아웃 하죠. 체크아웃 할 때 여러분들 쓰신 거 돈 정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행지 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간단히만 하고 넘어갈게요. 방콕 갔으니까 마사지도 받았고 뭐 왕궁 같은데 아니면 야시장 같은데 갔다고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에게 우리 사진을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사진 좀 찍어 주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가장 쉽게 사진이 영어로 picture이기 때문에 그냥 수줍게 hi 하면서 내지는 excuse me 하고 나서 picture please 하면 그 사람들 다 알아먹습니다. 맞는 말은요, can you 당신 해줄 수 있나요? take a picture of me 이렇게 해요. can you take a picture of me? 내 사진 좀 찍어 주실 수 있나요? 정도로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picture please 하셔도 됩니다. 다음 장이에요. 사진도 찍고 이제 우리 뭐 사러 왔어요. 태국 왔으니까 저기 이제 코끼리 그려진 거 뭐라도 하나 좀 사야겠다, 아니면 호랑이 온 거라도 사야겠다 하고 시장을 갔는데 이거 얼마인가요? 물어보려면 how much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원래 문장은요, how much is it? how much is it?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그냥 드시고 how much만 이야기하셔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한테 우리가 낼 때 cash, 현금 내셔도 괜찮고요. 보통 크레딧 카드 안 되는 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쓰시는 건 역시도 크레딧 카드 하면 신용카드인데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그 동남아 같은 국가는 크레딧 카드 쓰면 우리 이 크레딧 카드의 그 마그네틱 있잖아요. 그거 복사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찝찝해서 안 써요. 한 번도 당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뭐 사실 일 있으면 캐시로 사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비싸게 부르면 저도 이제 그 친구가 말하면 대충 환율 머릿속에 있거든요. 계산기 딱 두드려가지고 비싸면 이렇게 해요. No 하고 비싸다. expensive가 비싸니에요. 어떻게요? expensive. 그건 모르셔도 되고요. 제가 이제 가장 아랫줄에 discount라고 써놨어요. 디스카운트는 많이 들어봤죠? discount 하면 할인해 주세요. 디스카운트가 깎는 거거든요. discount please. 할인 부탁드려야 해서 동남아 가면 보통 흥정 안 하고 사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 막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5,000원에 팔아야 되는 건데 이 친구들 진짜 5만 원을 불러버려요. 그러면 가던지 뭐 누군가 2만 원을 부르는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는 보통 3,000원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하다가 뭐 6,000원이든 7,000원이든 내고 사는 경우들이 많고요. discount please 하면 깎아주세요가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식당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식당 갔는데요. 우리 가면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몇 명이서 왔니? How many of your party? How many in your party? 어쩌고저쩌고 물어봐요. How many of you? 물어보는데 그럼 딱 대충 how many 들으면 3명, 3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러분 보통 이제 자리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손 드시고 menu please 얘기하시면 돼요. 메뉴판 주세요. menu please 하시면 메뉴 딱 보세요. 보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밑에 써놨어요. appetizer라는 게 있어요. 초록 색깔로. appetizer 하면 식전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맛있게 먹기 위해서 식사 전에 먹는 간단한 것들. main dish, 가장 밑에 줄이는 main dish, 스테이크 같은 main dish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게 appetizer. 그리고 soup. 우리나라에서 생각한 soup만 숲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청국장, 된장찌개, 미역국, 콩나물국 이런 거 다 영어로 쓰면 soup이에요. 그러니까 국물과 같이 나오는 게 soup.
태국 갔으니까 태국에서 유명한 똠양꿍 이런 거 보면 똠양꿍하고 옆에다가 soup이라고 써놨어요. 뭐 hot 뜨겁고 spicy 한 뭐 seafood soup이라고 써놨어요. 예, 그래서 soup이면 국물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뒷장 가볼까요? 음료수는요 beverage라고 하는 beverage 칸에 써여 있어요. 거기서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이 강의자를 포함은 안 해놨지만 여러분께서 가장 필요하신 게 아마 한국 메뉴판이 있는 데 있어요. 그 정도 배려해놨다면 한국 메뉴판 그냥 우리한테 갖다 줍니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뭐 중국어 메뉴판이라든지 태국에 갔는데 이런 거 주면 I am Korean 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I'm Korean. Do you have a menu in Korean? 한국말로 된 메뉴판이 있습니까? 정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동남 아니고 중국 같은 데 가면 진짜 못 시켜 먹겠어요. 못 시켜 먹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부탁하는 건 menu with picture예요. with picture. picture 사진이 있는 메뉴 좀 주세요라고 말해요. menu with picture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종업원이 옵니다. 손 들어요. 저 여기입니다. 손 들면 Are you ready to order?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하나 알아들으셔야 되는 거 order 하면 주문하다는 뜻이에요. 주문하다, 지시하다 이런 뜻인데 야 우리 오다 거기다 오다 넣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오다랑 똑같은 거예요. order. 그러면 여러분 준비 안 되셨으면 not yet 라고 하시면 돼요. not yet이라는 게 not 아니에요. yet 아직. 자, 그 옆에 제가 가로치고 wait라는 거 써놨는데 wait 하면 기다려. 이게 뭐 옳은 표현은 아니겠지만 please wait 내지는 wait please. 왜냐면 우리 wait라는 건 잘 알잖아요. waiting list 기다리는데 우리 waiting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 적잖아요. 한국 맛집들에서. 그래서 wait이라는 표현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냥 please wait 아니면 wait please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뜻은 통합니다. 그리고 주문할 때 주문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도 주문할 때 어떻게 주문하냐면요. 뭐 막 영어 쓰면서 주문 안 해요. 메뉴 보고서는요. this 이거 this one 그리고 이거 this one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영어를 읽어주면 오히려 더 커뮤니케이션이 의사소통이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손가락으로 찍습니다. this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주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장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렇게 드시고 나면요. 여기 또 우리나라 말고는 이런 데 없나? 우리나라는 되게 계산하는 게 너무 간편하잖아요. 다 먹고 일어나면서 가는데 가면서 그냥 돈 내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계산하는 게 해외에서는 꽤나 불편하죠. 손 들고 부릅니다. 오면요. 계산서 주세요. 어떻게 얘기하면 되냐면 계산서가 bill이래요. bill. 그래서 bill please 물어보시면 돼요. bill please 하면 계산서 주세요 라는 말이 되고요. bill please 하면 알아들어요. 가서 계산서 가져오죠. 거기다가 여러분이 카드나 현금 껴서 주면 걔들이 계산하고 또 가지고 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호텔이나 이런 좀 비싼 식당 같은 데는요. 두 개가 붙어요. 우리 보통 텐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나라 호텔도 가면 그 식음료,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데 가면 그 VAT 10% 이거 부가가치세요. 그리고 팁 서비스 차지, 뭐 서비스 차지라고도 하고 팁이라고도 하고 어떤 국가 가면 gratuity라고 제가 가로 써놓고 써놨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 말이 붙으면 gratuity 그러니까 팁이에요. 그래서 보통 10,000원짜리 드시면 부가세 10% 1,000원 더 붙여요. 11,000원. 거기다 또 10% 서비스 차지 또 붙여요. 12,100원 정도 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 계산서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특히나 미국 같은 데 가면 동남아 가시면 팁을 여러분이 별도로 주실 필요 없습니다. 팁이 필요한 데는 지들이 팁을 알아서 그 음식값에 포함시켜놔요. 근데 미국 가면은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15% 최소 15% 모든 식당에서 다 내야 돼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요거 좀 잘 계산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 팁에 관련된 영상도 한번 만들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total 이라는 거 있는데 total 하면 여러분이 드신 게 10,000원 드셨는데 VAT도 붙고 팁도 붙여서 12,100원이 됐습니다 하고 토탈 있고요. 토탈 안에다 여러분이 딱 글씨 쓰시고 설명해서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드시고 나서 호텔 가서 잘 주무시고 체크아웃 해서
또 가실 때 택시 타시겠죠? 택시 타서 이번엔 뭐라고 말해야 돼요? Airport please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우리 아까 인천공항에서 오면서부터 배웠던 영어 그대로 이번엔 진짜 써먹어야 돼요. 거기는 외국 공항이기 때문에 한국말이 없습니다. 네, 똑같이 체크인 카운터 가서 체크인 하시고 표 받으셔서 패스포트 컨트롤 하시고 비행기 타셔서 돌아오시면 네, 한국이 되겠고요. 자, 어떠셨어요? 좀 여행 갔다 온 기분 드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빨리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그래요. 이거 이거 유튜브 한다고 매일매일 올려야 되니까 해외여행 갈 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외여행 빨리 가서 따뜻한 남쪽 나라 동남아 가서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수영이나 하고 싶네요. 자, 여러분들 그러시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